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일본도 유럽도 끝내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K전차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 수준의 오차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포신 기술, 사막과 눈밭을 동시에 달리는 기동력, 전차의 본고장 유럽 한가운데에서 레오파르트와 나란히 서 있는 한국 전차, 일본 방위성 전직 전차 정책 과장 사토 켄지. 처음 사격 데이터를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시 계산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폴란드 훈련장에서 진흙을 가르며 달리는 K전차. 독일 육군전 참모총장 출신 군사 분석가 한스 밀러. 진흙과 경사에서의 기동력을 보고 현장에 있던 장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차의 서열표에 새로운 이름 하나를 써넣어야 했습니다. 바로 K전차입니다. 카타르 사막, 모래 폭풍 사이로 전속력 질주하는 K전차. 루마니아와 폴란드, 카타르의 사막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을 지켜보는 세계의 시선 속에서 일본 방산 관계자들조차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름. 어떻게 한국 장비가 나토의 전장 한가운데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K전차와 K방산, 그 누구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던 숨겨진 경쟁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한때 무적이라 불리던 전차들이 순식간에 고철 더미로 쌓였습니다. 포탑은 느껴나가 있고 궤도는 끊어진 채 들판에 뒤집혀 있습니다. 그 위를 사람 대신 소형 자폭 드론들이 낮게 스쳐 지나갑니다. 대전차 미사일, 자폭 드론. 지금까지의 교범을 통째로 바꿔 버린 무기들 앞에서 전차는 더 이상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전장을 지켜보던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차가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전차를 보병과 드론, 포병과 항공전력과 함께 하나의 팀으로 쓰지 못한 90군데가 무너진 것이다. 문제는 전차라는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 전차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떤 전차를 쓰느냐였습니다. 이 전차 무덤 한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린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차에 가장 많이 의존해야 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흑해와 맞닿아 있는 루마니아, 그리고 나토의 핵심 국가들까지. 이들은 질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장 오래 전차를 만들어 왔는가가 아니라 누가 지금 가장 빨리, 가장 유연하게 현대전 요구에 맞는 전차를 공급할 수 있는가? 답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아닌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한국. 그 중심에 서 있던 이름이 바로 K전차였습니다. 폴란드는 전차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유럽 한가운데에서 굳이 한국산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레오파르트의 본진에서 독일이 아닌 한국을 택한 것입니다. 전 일본 방위성에서 전차 정책을 담당했던 사토 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폴란드가 K전차를 대량 도입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일본 안에서도 솔직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사격 데이터와 기동 영상이 공개되자 질문이 바뀌었죠. 왜 한국인가에서 이제 한국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로 말입니다. 독일 육군 참모부 출신 군사 분석가 한스 밀러 역시 인정합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의 시험 장면을 보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K전차는 종이 위의 설계가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전차였습니다. 유럽이 당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타입의 전차였죠. 오랫동안 전차, 잠수함, 포병 분야에서 한국을 그저 조용한 추격자 정도로 보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차를 쓸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전차를 쓸 것인가? 그 두 번째 질문의 칸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의 이름 K전차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Forever Young Korea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전차와 K방산의 이야기를 해외의 시선과 함께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Forever Young Korea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이어진 들판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유럽의 시골 풍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에게 이곳은 하나의 시험장이자 앞으로 다가올 전장의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흙길과 언덕이 끝없이 이어지는 스마르단 사격장에서 한국의 K전차가 처음으로 포문을 열던 날, 루마니아 육군 고위 장교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한국 전차인가? 장교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가 오갑니다. 유럽제 전차들 사이에 한국산 K전차가 당당히 줄을 서 있는 모습 자체가 이미 이들에게는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배로 2달을 건너온 K전차와 포탄. 먼 나라에서 온 이 전차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강하게 쏠 수 있는지. 모든 시선이 포신 끝에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 시험사수는 표적지 좌표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마치 평소 연습장에서 하던 그대로 담담하게 말을 꺼냅니다. 사거리 이상 없음, 사수 준비 완료. 그 목소리에는 과장된 긴장도, 억지로 만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백 번 반복했던 절차를 또 한 번 수행한다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루마니아 장교들의 눈이 동시에 표적지로 향합니다. 히트, 초탄 명중. 이어지는 연속 사격에서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탄착구는 표적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데이터를 확인하던 장교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더니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듭니다. 이 정도면 장난이 아니군. 현장에서 데이터를 지켜보던 루마니아 포병 장교가 중얼거립니다. 그 옆에서 루마니아 육군 장비 도입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기동하면서 저 정도 명중률이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통하겠네요. 일본에서라면 아직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유럽의 한가운데에서 한국 전차를 향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만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을 일본 방위성 전차 담당자 출신 사토 켄지가 도쿄의 작은 사무실에서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야전 환경에서 이 정도 데이터를 뽑아낸다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저건 설계와 제작, 훈련이 3박자로 맞아떨어져야 나오는 결과죠. 사토는 화면을 한번 멈추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이제 더 이상 신흥방산구 정도로 치부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경쟁자로서 바라봐야 하는 수준이에요. K전차가 유럽 대륙에 던진 첫 번째 인상은 루마니아의 흙먼지를 가르며 날아간 그 포탄에서 시작됐습니다. 루마니아의 시험을 통과한 K전차는 이제 전혀 다른 극한 환경으로 향합니다. 온도가 영상 40도를 넘나들고 모래먼지가 모든 장비를 가차없이 파고드는 곳. 중동 카타르의 사막입니다. 알칼라일 훈련센터.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모래바다 한가운데 낯익은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게 한국에서 온 전차인가요? 카타르 기갑부대 장교 알타니 중령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K전차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는 이미 독일제, 미국제 전차들을 수년 동안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유럽 차도 고생하는 사막인데 동아시아 나라에서 온 전차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의 회상입니다. 훈련 첫날, K전차는 예열을 마치자마자 사막 모래 위로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시속 7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전차장이 짧게 말하자 사막 위에 굵은 궤적이 그려지고 K전차는 모래 언덕을 연속해서 넘나듭니다. 운전수를 포함한 승무원들의 무전이 흘러나옵니다. 충격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현수장치 반응 고음, 조종성 문제 없습니다. 사막 모래는 전차에게 가장 까다로운 적입니다. 바퀴는 쉽게 파묻히고 엔진은 뜨거운 공기 속에서 허덕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K전차는 사막에서 마치 자기 집 앞마당에로 되는 것처럼 속도를 올리고 방향을 틀고 멈추고 다시 가속합니다. 훈련을 지켜보던 알타니 중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나라의 장비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장비는 카탈로그 숫자는 화려하지만 사막만 오면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K전차는 첫날부터 사막을 테스트 현장이 아니라 자기 무대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 정도로 빨리 적응하는 군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차 한 대가 잘 달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한국군과 한국 방산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다양한 환경을 예상하며 훈련과 설계를 반복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카타르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훈련이 끝나고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전차 어땠어? 솔직히 말해도 돼? 부럽더라. 유럽의 늪지와 진흙이 K전차를 시험한 곳은 폴란드의 대규모 나토 연합훈련
드래곤 훈련장이었습니다. 나토의 창끝, 폴란드,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르클레르, 유럽과 미국을 대표하는 전차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곳에서 한국의 K전차는 처음으로 다른 나라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서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다들 미국제와 독일제를 먼저 봤습니다. 훈련에 참여했던 한 유럽 장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K전차는 일종의 와일드카드처럼 취급됐습니다. 성능이 나쁘면 역시 그렇지 하고 넘어갈 대상이고, 좋아도 의외의 손님 정도로 보는 그런 위치였죠. 하지만 실제 기동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진흙탕 구간에서 어떤 전차는 잠시 멈춰서고 어떤 전차는 속도를 줄이며 신중하게 진입합니다. 그 가운데 K전차는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고 자신 있게 진흙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저기 한국 전차 들어간다. 주변 지휘소에서 시선이 한 번 더 쏠립니다. 전차는 진흙과 물이 뒤섞인 구간을 통과하면서도 궤도가 깊이 파묻히지 않도록 미세하게 자세를 조정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동이 끝난 뒤 현장에 있던 한 나토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흙 위에서 K전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 한국이 왜 유럽까지 진출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건 단순히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전차였어요. 독일 육군 출신 군사 분석가 한스 밀러 역시 훈련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다시 확인한 뒤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럽을 기준으로 세계를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이제 유럽이 한국을 기준으로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카타르의 훈련장에서 K전차는 서류 위의 스펙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통하는 전력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일본 방산 관계자들에게도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 뒤를 쫓는 나라 정도로 보던 한국이 어느새 전차의 본고장 유럽에서 같은 라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설득한 K전차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다리, 바로 유기압 편수 장치입니다. 루마니아 훈련장에서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흥미를 보인 것도 포신이 아니라 전차의 다리였습니다. K전차가 참호 앞에 다가가 멈춘 뒤 천천히 몸을 숙이기 시작하자 루마니아 장교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지금 차체를 일부러 기울이는 겁니까? 한국 시험운용 장교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네, 포신만 나오고 차체는 최대한 숨기기 위한 자세입니다. 전차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앞을 낮추고 뒤를 올리기도 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참호 뒤에 몸을 숨긴 채 포만 살짝 내밀고 사격한 뒤 바로 몸을 낮춰 숨는 동작. 이것은 카탈로그의 숫자로 적힌 성능이 아니라 전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전차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일본의 한 방산 엔지니어는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유기압 편수 장치는 단순한 승차감 개선 장치가 아닙니다. 이건 전차에게 몸을 숨기고 싸울 수 있는 지능을 부여하는 기술이죠. 둘째는 머리카락 한 올 오차까지 집요하게 줄여낸 포신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공장. 6m가 넘는 특수강 덩어리가 서서히 전차 포신의 형태를 찾아가는 곳입니다. 한 공정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용되는 오차는 머리카락 한 올 정도입니다. 0.01 정도의 차이도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조금만 잘못 깎아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포신 안쪽을 깎는 작업은 속도를 조금만 잘못 잡아도 열이 과하게 쌓이고 그 열 변형 때문에 전체 직진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도 한 번 한 번 눈과 손으로 미세한 변화를 체크합니다. 이 포신 하나가 나중에 수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0.01을 대충 넘기면 전차 안에 타고 있는 병사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함께 묵직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한 결과 한국의 포신 가공 기술은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스 밀러는 기술 자료를 검토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차의 포는 그 나라의 집념과 기술력,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의 총합입니다. K전차의 포신은 그 총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세라믹 복합 장갑과 경량화입니다. 전차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단어가 바로 무게입니다.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장갑을 두껍게 쌓을수록 속도와 기동력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장갑을 줄이면 생존성이 떨어집니다. K전차는 이 딜레마를 다른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강철보다 두세 배 단단하면서도 밀도는 크게 낮춘 세라믹 복합 장갑을 사용해 동일한 방어력 기준에서 전체 중량을 50톤대 중반으로 억제한 것입니다. 덕분에 K전차는 진흙탕에서도 완만한 경사에서도 궤도가 깊이 파묻히기 전에 스스로 몸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산 전문가는 관련 자료를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설계도면 앞에서 어떻게 무게를 줄일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답을 실전에서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부러운 지점입니다. K전차의 경쟁력은 단순히 하나의 부품, 하나의 기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유기압 현수 장치, 포신 정밀도, 세라믹 장갑, 자동 장전 장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묶여 실제로 쓰기 좋은 전차라는 평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K방산의 힘은 숫자와 도면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K전차 생산 공장, 새벽.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인데 벌써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하나 둘씩 라인으로 들어섭니다. 그날이 바로 한 작업자의 생일이었습니다. 동료가 슬쩍 묻습니다. 오늘 생일이라며 일찍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저녁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는 웃으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 출고 앞둔 폴란드 물량 마지막 점검 있잖아. 이거 넘겨놓고 가도 늦지 않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별도의 수당이 따로 붙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느끼는 것은 지금 자신의 손을 거쳐 나가는 이 전차가 멀리 유럽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달릴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결혼을 2달 앞둔 또 다른 청년 작업자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가면서 짧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힘들죠. 근데요, 나중에 뉴스 화면에서 폴란드 군인들이 K전차 타고 훈련하는 거 보면 솔직히 좀 뿌듯할 것 같아요. 그 생각하면 버틸만 합니다. 그의 약혼자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혼 앞두고 왜 이렇게 밤에 자주 나가? 몸 상하면 어떡해?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결혼식 때 신부 입장보다 먼저 뉴스에 나오는 K전차 한 장면을 같이 보러 가자. 그거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일했는지 알게 될 거야. 사막에서 땀 흘리며 훈련을 마친 장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타르 군과의 연합훈련을 마치고 K전차 승무원 한 명은 카타르 기갑부대에서 받은 패치를 지갑 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거 그냥 기념품 아니야? 왜 그렇게 소중하게 들고 다녀? 그는 조금 머쓱해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이거 보여주면서 얘기해 주려고요. 아빠가 타던 전차가 여기 카타르 사막에서도 인정받았어. 한국 장비가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걸 직접 보고 왔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거든요. 이들에게 K전차는 그저 회사 제품 번호 하나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한 장면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생일을 공장에서 보내는 작업자, 결혼을 앞두고도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는 청년,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훈련을 반복하는 장병. K전차의 경쟁력은 도면 위에 적힌 성능 수치보다 이 사람들의 땀과 자존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장교들과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 공장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면서 입을 모아 하는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설비도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Forever Young Korea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 무덤에서부터 루마니아, 카타르, 폴란드의 훈련장, 그리고 경남 창원의 공장과 한국 군인들의 얼굴까지 지도와 숫자 뒤에 숨겨져 있던 K전차와 K방산의 진짜 힘을 앞으로도 해외 시선과 함께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Forever Young Korea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전차의 본고장은 오랫동안 유럽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도 항상 몇몇 나라의 이름으로만 불렸습니다. 레오파르트, 에이브람스, 챌린저.
우리는 늘 화면 속에서, 책 속에서 그 이름들을 바라보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대 한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K전차가 서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은 전차를 직접 만들기는커녕 빨리 빌려와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남의 장비에 기대 목숨을 걸어야 했던 나라가 지금은 스스로 만든 전차와 자주포를 들고 유럽의 전장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저 값싼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의 기억에서 출발해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을 수십 년 동안 집요하게 갈고 닦아 온 나라입니다. 루마니아의 사격장 한가운데에서, 카타르의 사막 모래바람 속에서, 폴란드의 진흙과 늪지 위에서 K전차가 남긴 궤적은 단순히 한 대의 무기가 지나간 자취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아주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일본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단순히 이웃 나라의 방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동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구나 하는 묵직한 신호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만든 전차와 자주포는 단지 한국만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동유럽과 중동, 나토의 변두리를 지키는 세계 안보의 한 축으로 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해 드러난 건 전차의 종말이 아니라 전술의 변화, 그리고 선택의 변화였습니다. 그 선택의 테이블 위에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K전차, K자주포, K방산. 그 뒤에서 생일을 반납하고 연장 근무를 하는 작업자와 사막에서 땀을 쏟는 장병들, 숫자가 아닌 얼굴들이 이 전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여전히 힘들고 뉴스를 켤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한국 전차가 유럽과 사막을 질주하고 외국 장교들이 엄지를 치켜드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그러나 진한 자부심 하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왔구나. 이 영상이 한국 시청자에게는 뿌듯함과 대리 만족을, 일본을 포함한 해외 시청자에게는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만들어낸 조용하지만 강한 성장 스토리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K전차 다음에는 세계 1위를 향해 달리고 있는 K자주포, 멀리 바다에서 한국의 국기를 지키는 한국 해군, 그리고 하늘과 우주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방공 체계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앞으로도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Forever Young Korea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K전차, K방산, 그리고 그 뒤에 선 사람들. 대한민국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